안녕하세요. 마요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 빨간색의 약세 흐름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또 초록색의 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 리플, XRP가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. 그래서 요 XRP에 관해서도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, 일단 현재 흐름, 또 특히 이 가장 중요한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좀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영상에서 현재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는 이 매크로 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좀 커지게 되면서, 그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또 상승을 했고,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낮아지면서 또 달러 강세까지 이어지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이 자산 시장이 함께 좀 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다.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텔방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, 이제 앞으로 1시간 뒤면, 그러니까 어제 제가 요것을 밤 10시 44분에 올렸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1시간 뒤면 미 증시가 개장하게 되는데,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곧 개장될 미 증시의 흐름과 커플링 되면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 실제로 이 미 증시가 어떻게 흘렀느냐, 요것을 좀 보시게 되면, 요것이 이제 나스닥 종합지수, 그래서 여기 지금 5분봉이거든요. 어제 이제 11시 반쯤에 장이 시작된 이후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바닥을 찍었던 그 시간이 요때죠. 지금 그 시간이 새벽 2시 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래서 바닥을 2시 반쯤에 찍고 이렇게 그나마 좀 만회를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.06% 소폭의 하락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의 흐름은 어떠했느냐?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도 5분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요 바닥을 찍은 그 시점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. 그 시간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시 반, 그러니까 나스닥이 바닥을 찍었을 때와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전체적인 흐름도 지금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이 나스닥의 흐름과 이 비트코인의 흐름 보시면 상당히 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으로 생각할 수가 있느냐, 그러니까 현재 이 비트코인의 하락은 암호화폐 시장에 악재가 나와서 하락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매크로 요인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얘기고, 또 그 얘기는 이 매크로 요인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면 암호화폐 시장 역시 다시 그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현재 이 매크로 요인에 의해서 하락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, 그러면 우리가 이 바로미터로 보고 있는 미 증시가 지금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계속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미 증시가 상당히 또 올라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올해 이제 이 미 증시가 다시 좀 큰 조정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느냐. 지금 경기 침체, 좀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또 호흡기 질환 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, 어찌된 이유에서든 올해만큼은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냐,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, 이 미래를 누가 정확하게 또 알 수 있겠어요. 하지만 우리가 이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, 그래서 제가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제가 보여드릴 이것이 저는 상당한 좀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이 드는데, 그럼 요게 지금 S&P 500, 그래서 요때죠. 2022년 1월 달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연준의 양적 긴축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면서 2022년 초반부터 이렇게 하락이 시작이 됐었는데, 그러다가 이때 고점을 넘긴 시점이 언제였냐,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. 그래서 그때의 그 시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년 1월 19일, 그러니까 정확히 1년 전 2024년 1월에 이때 2022년에 찍었던 이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서 작년 한 해 동안
계속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던 겁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요것을 좀 보여드리면, 요것이 뭐냐면,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871년 이래로 레코드 하이, 그러니까 역사적인 최고점,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을 때 그 다음 해에 평균 리턴,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은 11.2%다.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뜻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로 그 해에 상승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까지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평균 수익률이 무려 11.2%나 된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작년에 직전의 최고점을 돌파한 만큼, 그런데 이것이 2024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5년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. 이 부분을 말해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을 봤을 때 이제 올해가 마지막 해로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의 그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큰 상승이 나오는 그 올해와 우리가 이 바로미터로 보고 있는 미 증시 역시 함께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올해 이 상승은 역사적인 상승장을 만들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을까, 이 부분을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이런 하락을 절대 쫄 필요 없다.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현재 이 비트 흐름을 좀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면 지금 간밤의 하락으로 결국에는 이제 92.5K까지 하락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. 요 92K 이 가격대가 지금 몇 번의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92K의 지지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한번 지금 이 92K대를 터치한 만큼 다시 한번 좀 리테스트를 겪게 되면서 정말 확실하게 이 92K를 지지를 받는지,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재차 상승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, 그런데 만약에 이 92K가 결국에 뚫리게 된다면 현재까지의 그 최대 낙폭이 제가 15%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렇다면 이 최대 낙폭을 좀 더 키울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진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.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최대 그 낙폭이 이제 고점부터 여기까지, 그러니까 이 상승 채널을 처음 만들게 된 요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 86K 요 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이 86K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번 조정장의 최대 낙폭은 20%가 되는 것이고,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도 밀리게 된다라고 본다면 이 CME 갭,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첫 주말에 생긴 요때의 갭, 그래서 그 가격대가 77에서 81K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좀 더 밀리면서 하락을 이어가게 된다면 이 비트의 최대 낙폭으로는 77에서 81K, 그래서 이 CME 갭을 채우면서 마이너스 30%를 찍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설령 진짜 마이너스 30%를 찍는다 하더라도 제가 또 보여드렸죠. 결국엔 찍고 상방이다. 이때도 찍고 상방. 역사적으로 다 이 CME 갭을 채우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설령 30% 이상의 이런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전혀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.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계속 또 말씀드리고 있지만 현재 그 조정장의 기간은 아직까지는 지난 사이클과 대비해서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어지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, 그래봤자 길어야 한 2주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의 하락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하락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또 다시 생각해 볼 그 시기가 온 것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또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
이 리플도 살펴보게 되면 뭐 현재 마이너스 1.3%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, 그런데 어제 일봉을 보시게 되면 그 전날의 그 하락분을 모두 말아 올렸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일봉은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, 근데 뭐 지금 현재 그 리플의 흐름은 그 어떤 코인보다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,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, 이게 이제 달러 차트거든요. 그래서 제가 뭐 이전부터 지금 뭐 리플은 완벽한 정배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 이 21선을 지켜주면서,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런 하락이 나왔음에도 결국에는 21선을 지지를 받고 어제 반등을 했었고, 그리고 아직도 이 21선과 51선에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질 않았습니다. 그런데 다른 코인들의 그 흐름은 어떠하느냐,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, 현재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이죠. 결국에는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 솔라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작에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으면서, 이 에이다 같은 경우도 조정장이 시작된 이후로 결국에는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습니다. 그리고 리플이 상승하면 더 많이 상승한다는 요 스텔라 루멘도 보시게 되면, 보시는 것처럼 이 스텔라 루멘 역시 결국에는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리플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들을 봤을 때 리플보다 더 나은 흐름을 보이는 이 알트코인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긴 합니다. 그나마 이 BNB 코인, 바이낸스 코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지 않았는데, 근데 지금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금 뭐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어제 일본 기준으로 해가지고 채차 요 21선을 살짝 내려오면서 아직까지도 요 21선을 회복을 못했어요.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이 최근의 그 흐름을 봤을 때 리플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는 코인은 뭐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또 무엇보다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리플 BTC 페어를 본다 하더라도 심지어 21선을 깨지 않으면서 이 데드 크로스 역시 아직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. 이 얘기는 리플이 비트코인 대비해가지고 전혀 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, 심지어 지금 조정장 속에서도 이 상승의 흐름을 깨지 않고 있는데, 만약에 이 조정장이 끝나고 강세장이 접어들게 된다면 과연 얼마나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을까, 저는 이 부분이 기대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현재 이런 강한 리플의 모습은 아무래도 어제 이제 이 빵형이 요 사진이었죠. 요 사진을 올렸던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, 그런데 제가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, 요 사진 기억하시죠? 작년에 이 트럼프가 유세 도중에 귀에 피격을 당했었는데, 근데 이렇게 일어나면서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를 외쳤잖아요. 그래서 그 장면이 이렇게 찍히게 됐고,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이 작년 최고의 임팩트를 준 계기가 되면서 이 대선의 판도를 완벽하게 바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어제 이 사진 역시 이 사진 한 장의 그 의미가 올해 최고의 임팩트를 준 사진 한 장으로 생각이 들면서, 이 사진 역시도 코인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저희 멤버십 텔방에도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지만,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엉덩이 무겁게 이 리플을 홀딩해온 홀더들에게는 올해는 큰 기회의 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